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를 맡게 된 고양이 집사입니다. 저번 편에 빌드업을 알려드렸는데요. 빌드업의 핵심 원리는 알겠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잘 실행이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빌드업을 성공시키려면 패스의 원리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패스는 타이밍, 그리고 어떤 패스냐에 따라서 구질이 바뀝니다. 적재적소에 공을 가져다 줘야 할 때도 있고 빈 공간에 찔러 넣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타이밍과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패스를 찔러줘야 하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잠깐! 나도 오늘 출연할 거야. 출연하는 건 좋은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야. 판단은 내가 한다고. 네가 타이밍을 알아. 영상은 흐름이 중요하다고. 아, 그렇게 흐름을 잘 아는 양반이 조회수가 150다리가 나와? 나는 평균 2000회는 나온다고. 구라치지 마. 다 합쳐서 2000회잖아. 뭐? 칫! 그래도 150다리보단 낫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행이나 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인성교육을 못했습니다. 자, 그럼 패스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타이밍. S패스, ZS 패스, W 패스, A 패스, QA 패스, Q떡 패스, 마지막으로 QS 패스까지. 기본적인 패스의 종류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패스를 언제 줘야 하는지 패스 타이밍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S패스. S패스는 직선 패스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과 일직선이 되게 갑니다. 물론 패스키를 뗀 순간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가긴 하지만 그보다 앞을 주진 않죠. 이 말인즉슨 공간으로 뿌리는 패스가 아니라 사람을 타겟팅으로 하는 패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비 사이에 우리 팀이 확실히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짧게 연결하는 패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 수비 뒤에 있는, 그것도 멀리 있는 같은 편에게 준다면 패스의 확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좋은 선택이 아니죠. 두 번째, ZS 패스. 수비 사이에 우리 팀이 있지만 거리가 멀다면 ZS 패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받을 사람이 거리가 멀 때 S 패스를 사용하면 공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수비에게 차단당할 위험이 크죠. 그렇기에 낮고 빠른 공을 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우리 팀에게 줬을 때 슈팅을 해볼 만하다면 마지막 패스는 ZS가 좋습니다. 흔히들 컷백이라고들 하죠. 만약 마지막 슈팅 찬스가 보일 때 그냥 S 패스를 준다면 키퍼가 반응해서 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고 강한 패스가 왔을 때는 키퍼가 반응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죠. 슈팅 직전 상대 키퍼가 공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려봤지만 이미 거리가 멀어서 막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질문! 뭐죠? 내가 손가락이 짧아서 순간적으로 ZS를 못 누를 때는 어떻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S패스로 티키타카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뺏기는 것보단 훨씬 낫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가락 짧으면 패드를 사거나 열심히 훈련하는 수밖에 없단다 고양아. 오케이! 오늘부터 특훈이라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멀리 치고 싶다면 게이지를 거의 풀로 채워야 합니다. 게이지를 채우는 만큼 시간이 걸리니 수비가 너무 가까이 압박해서 여의치 않다면 S패스로 뒤로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QS 패스. 흔히들 2대1 패스라고 부르는 패스입니다. 우리 팀에게 공을 패스하면 적수비는 패스한 사람이 임무가 끝났다 판단하고 패스한 사람을 놓치게 되는데 패스한 사람은 이를 놓치지 않고 침투하여 적수비를 무력화시키는 패스입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수비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 형편은 앞 공간이 빈 상태이지만 이대로 쭉 달린다면 수비에게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한 다음 다시 침투하여 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수비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아래쪽에 있는 동료에게 내주고 달려오는 수비의 역동작과 생각에 혼돈을 줘서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느린 장면으로 다시 보시죠. QS 패스 타이밍의 핵심은 공을 주고 전진할 공간이 충분히 있는가, 침투하는 사람이 수비를 벗겨서 달리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침투하는 사람이 수비를 벗기지 못했는데 리턴을 주게 되면 공은 순식간에 턴오버가 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해서 QS 패스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W 패스, 스루 패스입니다. 스루 패스는 공간 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가속력을 충분히 탄력받았을 때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가는 방향, 앞 공간에 내어주는 패스입니다. 그렇다면 스루 패스의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적수비와 침투하는 우리 팀의 몸 방향이 반대일 때
둘째, 적수비보다 우리 팀의 가속력이 더 탄력받았을 때입니다. 질문. 뭐죠? 그니까 ZS도 알겠고 W도 알겠는데? 어떤 상황에 커맨드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자, 제 영상의 핵심은 축구의 기본 원리입니다. 축구의 기본 원리를 알면 응용이나 방향키 입력은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해도 알아서 되실 겁니다. 수학처럼 말이죠. 사칙연산을 알면 7 곱하기 3이 21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축구의 원리를 알면 영상 몇 개만 봐도 잘하는 사람의 패스만 봐도 머릿속에 커맨더가 예측되실 겁니다. 난 아니라고. 그렇다면 추후에 커맨드 영상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근데 진짜 원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피파를 더 훈련해 본다면 눈에 언뜻 보일 것 같긴 해. 고마워 집사. 하하.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큐떡 패스. 큐떡 패스는 높은 공으로 올려주는 스루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높이 공을 올려주기 때문에 수비에게 걸릴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거나 공을 받고 경합이 되는 상황이라면 패스를 줄 때 주의해야 합니다. 큐떡 패스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열리고 직선이 막혔을 때, 공을 받은 선수가 다이렉트 슈팅이 가능할 때, 이 두 가지 상황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A 패스입니다. A 패스는 상대 수비의 키를 넘겨 우리 팀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뿌리는 패스입니다. A 패스는 상대방 키를 넘겨도 공이 그리 높지 않아서 반대 전환도 빠르게 가능하죠. 하지만 큐떡 패스처럼 공간에 내어주지 않으니 탄력이 붙은 사람에게 주면 오히려 속도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중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반대 전환할 때. 둘째, 중계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QA 패스. QA 패스는 A 패스보다 더욱 높게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죠. 하지만 한 방에 뒷공간이 열리거나 다이렉트로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스를 줘야 하는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요? 이 원리는 키퍼와의 거리입니다. 큐떡으로 주기에는 키퍼가 나와서 개입을 할 것이고, 또한 이미 공간을 차지한 선수에게 공간 패스인 큐떡을 내어줄 게 아니라 QA로 높은 공중볼을 선수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키퍼는 개입할 수가 없어 실점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7가지 패스의 타이밍과 패스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패스를 잘하기만 해도 턴오버 실점을 먹지 않을 것이며 그전 영상과 같은 빌드업 또한 수준급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즐거운 피파 시간이 됩시다. 얘들아, 우리 또 보자고. 안녕. 이때까지 고양이 집사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늘 감사합니다.